간밤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영국의 이슈였다면 오늘은 중국의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중국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고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리커창 총리의 말입니다. 과연 정말 중국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는지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죠.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부동산 업체의 도미노 파산 위기, 청년 실업은 5명 중 1명은 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 성적표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10년 집권 성장을 계속 강조하면서 경제 외형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은 소위 속병에 걸린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일정을 연기하고 수출입 통계 역시 끝내 발표하지 않은 걸로도 지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있었다면 당당하게 밝혔겠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세운 올해 GDP 목표치인 5.5% 달성은 힘들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재팬타임스를 보면 국가의 중요 경제 지표인 GDP가 연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연기의 배경조차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BBC도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 화면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당대회 중 발표되는 경제지표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고 시진핑의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발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경제지표 발표를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CNN의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 첫날이죠. 5년간의 정책 목표를 제시한 업무 보고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CNN은 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체질을 내수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바꿔가자는 게 시 주석의 생각이다라고 정리합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런 계획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게 대부분 외신의 의견입니다. 이번 당 대회에서 민간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제로 코로나 정책은 또는 민간 기업 규제에 대한 완화 신호는 전혀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 주석은 당 대회 업무 보고서에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건강과 안정을 모두 보호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죠.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자신들의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을 여기고 있고 사실 이제 와서 이를 완화하게 되면 그의 성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하지만 중국식 제로 코로나 2년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하다고 말하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4.8%에서 2분기 들어서는 덜썩 0.4%로 주저앉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이런 경제 정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선진국으로 계속 거듭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물론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뒤늦게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다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금을 경기 부양에 투입하고 부동산 업체에 대한 긴급 대출도 승인을 해줬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영국 BBC와 그리고 다른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불안한 경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입니다. CNN의 외신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에서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차후 지향적인 개혁과 개방 노선을 다시 가져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시진핑 1인 체제가 활짝 열리게 된 거죠. 다만 IMF에서는 시진핑의 이념적인 야망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경제 정책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시 주석 장기 집권 시대가 앞으로 있어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도 안 좋은데 4분기까지도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국의 코로나 정책 봉쇄와 또 부동산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부진하면서 우리 기업까지도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글로벌 마감 지수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호실적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함께 보실까요? 다우는 1.12%, 나스닥은 0.9%, S&P 500은 1.14%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주목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덕에 이날 산업주는 2.36% 뛰면서 S&P 500 11개 업종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골드만삭스와 넷플릭스도 이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네요. 다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됐습니다. 골드만삭스 CEO는 이날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주의를 기울여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는데요. 앞서 그는 미국 경제가 6월에서 9개월 내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4%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0.1%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축 업체들의 경기 체감도는 약 10년 만에 최저수준을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도 함께 보실까요? 시간 외에서 무려 14%까지도 폭등한 넷플릭스, 우영우 덕분에 가입자가 늘면서 실적도 이날은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14의 감산 소식에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1% 좀 못 미치게 상승 마감했고요. 로키드 마틴은 무려 8.69%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마감 지수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와도 함께해 주시죠. 의미심장한 주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미심장한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됐다는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K-드라마의 위력을 이번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본문을 들어가 보니 K-드라마의 톤이 우라고 적혀 있죠. 우영우 덕분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5% 가까이 올랐는데요.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분기에 241만 명의 가입자가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무려 2배 이상 웃돈 겁니다. 넷플릭스 이번에는 한국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우영우가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고요. 실적이 좋게 나타난 겁니다. 연결될 수 있는 한국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K-드라마입니다. K-드라마의 저력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잊고 있던 드라마까지 글로벌 역주행에 성공하는 광경을 만들어내는 중인데요. 별똥별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당시 시청률이 나쁜 성적표는 아니었지만 성공한 드라마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이 갑자기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탑 10 안에 등장했습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를 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별똥별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위, 인도네시아에서 또 인도에서는 4위를 달성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상위권에 오르면서 다양한 영어권 작품 가운데 당당하게 8위를 차지하는 중입니다. K-드라마의 위상 덕분에 요즘 득을 톡톡히 보고 있는 넷플릭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영우 관련 기업으로 A스토리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성공으로 IP 기반의 사업 다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이도 이제는 매출 창출이 가능해졌고 자연스럽게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논의 중인 우영우의 해외 리메이크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까지도 의미 있는 실적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의미심장한 이슈는 바로 바이든의 비축유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한다는 가디언스의 보도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Bet to lower oil price, 유가의 가격을 내리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 비축유는 석유 공급이 갑자기 끊기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저장해둔 석유입니다. 이번에 팔리는 전략 비축유는 잔량인 1,400만 배럴로 올해 계속되는 방출 중에서 최대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현재 미국인의 주요 불만 가운데 하나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잡기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식 덕분에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하락과 함께 여행 수요는 반등하면서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은 좋은 실적으로 3.19% 상승 마감합니다. 이번 미국 이슈 통해서 한국 관련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의미심장한 한국 두 번째 주식은 유료 할증료 인하입니다. 대한항공이 내달 유료 할증료를 인하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3월 10단계였던 국제선 유료 할증료는 7월과 8월에 22단계까지 올라면서 사상 최고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달보다 3단계 하락한 14단계의 국제선 유료 할증료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간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료 할증료가 내달부터 다소 안정화되면서 항공 여행 수요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폐지, 그리고 일본의 무비자 여행 재개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유료 할증료 인하가 수요 증가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대한항공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주가는 글로벌 경기의 둔화 우려를 일정 부분 선반영하고 있고 주가 하락에 따라서 손실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한편 미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노선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죠. 여객 부분의 이 기여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화물의 연착륙과 또 여객의 빠른 회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3,000원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슈 통해서 알아보는 한국 주식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오늘 실적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 특히 넷플릭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장 마감 때까지만 해도 하락하다가 실적이 나오자마자 껑충 뛰면서 시간 외에서 무려 15% 가까이도 오르더라고요. 네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 시즌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K 드라마가 그리고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에 크게 기여했던 이유가 또 우영우 열풍이었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오늘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펀더멘털과 추세 수급까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먼저 펀더멘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최근에 너무 썼는데 또 다시 정상화되면서 카카오도 다시 좋은 관련주들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2차 전지 그리고 넷플릭스 효과 무시 못하면서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제 리뷰 종목 두 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최근에 5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강세 이어갔었는데 11월에 MSCI 편입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2차 전지를 좀 주도하고 있고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1월에 또 MSCI 편입 이야기도 있는 만큼 11월까지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경 AT 보겠습니다. 저희 9월 28일 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소개해 주시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있어서 등락을 반복했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 추세로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 이 시점에서 저희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더 들고 갈까요? 저는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경 AT는
말씀해주신 3만 원 원자리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두 종목 저희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댓글에서 보니까 매니저님 네. 요즘 피곤해 보이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밤새 종목 공부도 하시고 시장 네. 공부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피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텐텐텐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주신 두 종목이 있는데 오늘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할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좋아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제 좋은 종목을 오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아무래도 요즘에 2차 전지 네.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다 네. 보니까 그 물결이 계속해서 다른 관련주들까지도 이어갈 것 같아요. 네, 이수화학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고체 이 부분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화학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빠졌던 이수화학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이수화학 목표가 26,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최근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들고 있는데 3분기 실적 기대감 덕분인가요? 네, 요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서진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지금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5G 뭐 통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금속 관련해서 다이캐스팅 해서 뭐 재련부터 해가지고 쫙 1년에 이러한 과정들을 갖고 있는 금속 가공에 있어서는 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3분기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서진 시스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14,2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을 네. 포기하면서까지 준비해 주신 두 종목 알아봤고요. 내일은 팩하고 다시 다크서클 없애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신작 관련한 모멘텀 이야기하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에서는 기대되고 있는 체질 개선입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볼까요?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현재 1.15% 하락하면서 3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로블록스의 훈풍을 받으면서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는데요. 통상 하반기의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와 함께 기대감으로 올라가곤 하죠. 그 안에서 카카오게임즈의 향방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증권 신고서 철회가 상장 연기일 뿐만 아니라 상장 철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가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력 게임의 부진한 매출로 인해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네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이 10종 이상의 신작 라인업이 내년부터 출시되고요. 흥행작이 등장하면 상향 가능성이 존재하고 4분기 예정되어 있는 에버소울과 디스테라의 흥행 여부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합니다. 두 번째 회사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현재 2% 하락하면서 59만 7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LG화학이 이슈가 있었죠. 국내 기업의 최초로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한 미국 혁신 항암제 기업을 인수합니다. 지분 100%를 약 8천억 원에 인수 결정을 했고요. 국내 기업이 FDA의 승인 신약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리포트에서는 이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미국 바이오 기업을 인수한 건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인수한 회사 아베오의 강점은 상용화된 신작을 배출한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LG화학이 아베오를 인수함으로써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본부 매출은 지난해 기준 7,6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아베오와 합산할 시 수년 안에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주가는 밀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향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롯데쇼핑입니다. 0.4% 상승하면서 99,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백화점과 컬처웍스를 중심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와 이커머스 부분에 차질 개선이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3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전망됩니다.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될 걸로 보는 건 내방객 증가로 명품과 패션 모두 20% 내외로 성장을 했고 백화점 기존율의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16%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패션 수요 호조로 증액도 기대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한산, 탑건 등 투자 배급한 영화의 흥행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2,200,000원 제시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질 내주세요.